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명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023년 가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산림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로 가장들이죠. 가장들, 그죠? 제 유튜브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령별 시청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41살부터 59세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연령대가. 산림기사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요.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가장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물론 20대도 가장이 있고 60대도 가장이 있지만 가장 많이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40, 50대인데 주로 가장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할 일이 많죠. 그 전에 명절 전에 벌초하실 분들은 벌초도 해야 되죠. 또 여기저기 또 어른들 찾아뵈려면 선물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험생임을 또 명심하고 또 공부 계획도 짜야 되겠죠. 이번 추석 명절은 이제 날짜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이제 그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낼 분들 제사 지내고, 또 산에 성묘를 갈 분들은 성묘를 가시고, 그리고 친지들을 방문하거나 또 친지들이 오게 되면 또 친지들을 영접해야 될 분들, 집안의 종손인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을 4일 동안 이제 다 뺏길 수가 있죠. 그래도 어떻든 한 2일 정도 시간을 내고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 합격을 한 번 더 빨리 하느냐 1, 2년 늦게 하느냐가 다 명절 때 연휴를 수험생들은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합격이. 이번 시간은 여전히 공종공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혼합석 부설입니다. 가칭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임도시공시 혼합석 부설 대상지와 혼합석 부설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임도시공시 혼합석 부설에 대한 도식화를 그리고 시공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제 이렇게 문제를 가 제목으로 정해 봤습니다. 혼합석 부설이란 우선 뜻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민원이 아니죠. 제가 공무원을 떠났으니까 공무원을 퇴직해서 민원이 아니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꾸 비전공하신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네요. 쉽게. 그럼 혼합석 부설에 대한 도식화를 그리고 시공 요령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25점짜리 논술로 이제 생각을 해서 답안을 구성한다면은 대제목이 적어도 6개 정도는 돼야 됩니다. 6개 정도. 그러면 1번 혼합석 부설이란 이런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2번 문제에서 물어본 것 혼합석 부설 대상지. 3번 혼합석 부설 도식 단면도. 5번 혼합석 부설 방법. 6번 혼합석 부설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 그렇게 대제목을 이제 나열해 나가서 2.5장 내지는 3장을 써야 되겠죠. 자, 혼합석 부설의 정의. 혼합석 부설은 임도 시공시, 또 작업 임도 시공시, 임도 구조계량 시공시, 종단 구배가 여기서 이제 사방기술 교본이라든가 사방사업법 이런 데는 이제 종단 구배가 몇 프로일 때는 혼합석 부설, 몇 프로에서 몇 프로일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요번 시간에는 법률에 의한 그 답안 구성이 아니고 경험과 현장에 의한 답안 구성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혼합석 부서를 갖다가 현지에서 이제 감리를 제가 감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감독 공무원하고 이제 현장 대리 시공사 산림조합이라든가 또 작업인들 따낸 그 산림 토목법인 업체 이런 분들의 현장 대리하고 이제 감리하고 현장을 가죠. 여기는 좀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줄이고 저기서 늘리고 저기서 필요 없는 것을 줄이고 또 새로이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그 현장 회의를 설계 변경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감리원은 현장에 가서 현장 대리한테 김 대리님 여기 뭐 행성 뭐 둔내 삭결이 뭐 2km 간선이 민도인데 여기 넘버 15부터 넘버 뭐 22까지 7이니까 2724 한 측점이 20m니까 측점이 이제 2724 140m를 갖다가 140m를 갖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60m는 약간 경사가 완만하니까 설계에 있는 대로 콘크리트 포장하지 말고 혼합석 부서를 좀 하지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현장 대리하고 또 감리원하고 뭐 공사감독관들은 바쁘니까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감리원하고 이제 현장 대리하고 현장에서 자주 만나니까 감리님 여기 이제 140m 중에서 60m는 입구 쪽에 하고 끝나는 종점 쪽에 포장 콘크리트 포장 시점과 종점 쪽에 30m 시점 쪽에 30m 저쪽 끝나는 쪽에 30m 60m를 콘크리트 포장을 혼합석 부설로 대체하죠. 변경하죠. 그리고 남은 돈을 갖다가 물러미 포장에 다이크가 없는데 저번에 공사감독관이 와서 다이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는데 돈을 글리 돌리죠. 이제 이런 현장에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제 혼합석 부설은 이제 보통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딱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혼합석 부설을 하는 장소가 또는 콘크리트 포장하는 장소가 아주 지른 점질토일 때도 있고요. 또 아주 메마른 마사토일 때도 있고요. 또 대개는 이제 사질 양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따라서 물이 흥건하고 많이 이제 용수수가 나오는데 임도 노면이 이제 질다, 매우 질다.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점질토이다. 그럴 때는 여기는 혼합석 부설되어 있는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아예 콘크리트 포장을 하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혼합석 부설이 공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종단 구배에 따라서 역시 또 거리도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혼합석 부설은 보이는 것처럼 단면도에서 여기 폭이 이제 10cm짜리가 있고 20cm짜리가 있습니다. 혼합석 부설은 반드시 노면에서 파고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면 위에다 그냥 붙는 것이 아니고 노면에다가 10cm 두께를 할 때는 10cm를 파고 2cm 두께 할 때는 2cm를 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께가 이제 10cm가 될 수 있고 2cm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갈은 4mm 자갈 굵기가 되는 것하고 석분이 들어갑니다. 석분은 이제 A급 기층용, 설계에는 A급 기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분이. 이제 그 혼합석을 부설할 때에 감리원은 현장에 가서 현장 대리인한테 이제 혼합석은 이제 어디서 납품받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 영월에 있는 땡땡 뭐 어디서 석지에서 옵니다 라든가 뭐 단양에 있는 뭐 땡땡 석지에서 옵니다 라든가 뭐 제천에 있는 뭐 땡땡 뭐 골재에서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혼합석을 잘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죠. 납품 사진을 제가 반입이 되면 사진 찍고 골재의 품질을 검사하러 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합석이 그 골재에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마다 다 종류가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기 좋고 견고하고 화강암을 껴갖고 만든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간혹 만에 하나 가다 보면은 여러 잡석들이 섞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깔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관이라든가 감리원은 가가지고 다시
재혼합석 부설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혼합석 부설 올 때는 감년이 60m 혼합석 부설 들어올 때는 혼합석 잘 들어오세요. 혼합석 부설 들어온 것을 부설 들어올 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가서 혼합석 부설의 품질을 확인해야 됩니다. 감년은. 자, 혼합석 부설이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혼합석 부설과 이제 이 자갈과 석분을 섞기 때문에 혼합석이라고 합니다. 그 석분 역시 자갈과 석분을 섞을 때는 임도 종단구배가 좀 세다 싶은데 그런데 또 물이 좀 있다 한 거니 그런 데는 좀 두껍게 깔아야 되고, 그리고 자갈보다는 석분이 더 들어가서 석분이 자갈과 자갈이 석분으로 인해서 잘 흡착이 되고 잘 달라붙어서 목재를 싣고 올라가는 차량, 내려가는 차량, 그리고 돌을 싣고 올라가는 차량, 내려가는 차량들이 스배를 하거나 컵바퀴를 돌거나 그럴 때에 노견 밖으로 튀어나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단구배가 6% 7% 좀 센 데는 석분을 더 줘서 좀 자갈이 잘 달라붙게 해야 되고 다짐을 해서, 그리고 약간 경사가 낮은 데는 5대5 자갈 5% 석분 5% 해서 다짐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제 시공요령에다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면, 세석 부설 전에 노면은 골라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에. 그러니까 노면은 이제 정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면 다짐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노면이 땅땅하게 토사로 되어 있을 때 그 위에다 혼합석을 부숴야 됩니다. 부설해야지 나중에 혼합석 부설한 다음에 이런 노면 다짐이 안 되게 되면 중량이 큰 차들이 생기게 되면 혼합석 부설한 구간이 어느 쪽은 빠지고 어느 쪽은 웅덩이가 생기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혼합석 부설의 도식화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요. 시공하는 방법은 이제 쇠석, A급 보조기층용으로 갖다가 쇠석을 깐다. 구조물 터파기를 한다. 그리고 잔토를 갖다가 넣는다. 이런 그 단면들을 그려주고 혼합석 부설 시 뭐 유의사항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해줘야 되고요. 혼합석 부설 대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혼합석 부설 사례 뭐 이렇게 써줘도 관계없죠. 뭐 자연휴양림의 혼합석 부설지는 어떻게 했다. 간선임도에서 노폭이 이제 5m일 때에 혼합석 부설을 어떻게 했다. 임도 구조계량 시설지의 혼합석 부설은 어떻게 했다. 혼합석 부설을 한 후에도 자연 개거를 위하여 물 빠짐을 경사를 측구 쪽으로 주기 위하여 혼합석 부설에서 10cm 정도를 완만하게 홈을 주어서 횡단 개거 역할을 하게 하였다라든가 그런 것을 기술해 주게 되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합석 부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